네, 이번 강의에서는 모델도 살펴보는데 어, 모델을 하면서 저희가 원래 MVC를 뭐 여기서 자주 설명을 들었었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델에 있는 모델의 코드를 작성하고 그걸 컨트롤러에서 불러서 뷰에서 잘 호출할 수 있는지 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그걸 하기에 앞서서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도 많이 볼 거기 때문에 그냥 복붙으로 최대한 빠르게 다양한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지금 만들 사이트는 어떤 강의 평가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거기서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이 등장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걸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떤 모델들이 있는지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그냥 뭐 말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확대가 안 돼서 일단은 회원가입도 할 건데요. 유저라는 모델이 있고 거기 이메일이랑 패스워드라는 컬럼이 존재합니다. 원래는 패스워드 다이제스트 같은 레일즈 기능들을 활용해서 좀 더 보안에 신경을 써야겠지만은 이 프로젝트는 그냥 기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가지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링 뒤에 아무것도 붙지 않으면 스트링으로 자동으로 생성한다는 걸고요. 그 다음에 코스라는 모델에는 렉처 아이디랑 프로페서 아이디가 있는데요. 상위에 렉처랑 프로페서를 각각 하나씩 갖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A 교수의 B 강의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각각 인티저 타입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밸류에이션은 콜스 하위에 있는 어떤 강의 평가라는 모델인데요. 콜스 하위에 있는 이유는 저희가 강의 평가를 할 때 어떤 A 교수의 B 강의를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래에 여러 가지 강의 평가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콜스 하위에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콜스 아이디를 갖고 있는 거죠. 또한 떤 학생이 여러 개의 강의 평가를 작성할 거기 때문에 유저 아이디도 갖고 있겠죠. 그리고 강의 평가를 하면서 점수도 매기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5점, 3점 이렇게 매기죠.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 인티저 타입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의 평가 내용도 있어서 스트링 타입의 컨텐트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렉처와 프로페서는 그냥 각각 이름만 있는 컬럼인데 저희가 아까 콜스 상위에 있던 모델이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favorite이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유저 아이디랑 콜스 아이디를 각각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즐겨찾기 기능을 구현을 하려면은 어떤 즐겨찾기라는 모델에 어떤 코스 A 교수 B 강이라는 그것의 아이디 뭐 1 같은 게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1번 유저가 작성했다. 그런 경우에 각각 1이 저장이 되겠죠. 이 경우가 바로 MDN 릴레이션십으로 짤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인데 나중에 이 부분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강의평가 사이트를 만들 때는 만약에 전국대학교를 만든다고 생각했으면 유니버시티라는 또 다른 모델이 존재할 겁니다. 그 경우에는 유니버시티도 똑같이 네임이라는 컬럼을 갖고 있고 콜스의 상위에 또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유니버시티는 또 유저들을 여러 명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유저의 상위에 존재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생략이 되고 간소화되었지만 어쨌든 복잡한 모델 관계를 설정할 때 그냥 그 중에 최대한 간단한 샘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 프로젝트를 제가 만들었고 여기다가 모델을 먼저 제너레이트 시켜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컨트롤러는 일반적으로는 모든 모델에 하나씩 달려있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모델에 컨트롤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컨트롤러는 모델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최대한 간소화를 시켜서 유저라는 컨트롤러는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회원가입을 하려면 new랑 create라는 액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덱스는 원래는 일반적으로 없지만 제가 mypage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유저 인덱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세션즈라는 컨트롤러가 또 필요한데 이것은 유저와 함께 로그인을 하기 위한 컨트롤러인 거죠. 그 다음에 콜스라는 컨트롤러는 인덱스랑 show를 갖는데 인덱스는 A 교수의 B 강의, 뭐 또 A 교수의 C 강의 이런 식으로 그걸 나열해주는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줄 예정이고요. show는
그 중에 하나를 상세하게 보일 때 그거 상세 화면을 띄워주는 역할을 하는 액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valuations라는 컨트롤러가 있는데 인덱스랑 뉴랑 크리에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뉴랑 크리에이트는 강의평가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요. 인덱스는 그 강의평가들을 마치 콜스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로 모아주는 그런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델이 잘 생성이 되었고요. 네, 컨트롤러도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컨트롤러를 레일즈 제너레이트 명령어로 생성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 루트에 그것에 해당하는 경로들까지 다 생성을 해주는데요. 저희는 이 경로를 쓰지 않고 새로 만들겠습니다. 레일즈에서 경로를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제공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레일즈가 왜 웹 개발에 유리한지를 설명해 주는 것들이죠. 이게 그리고 참고로 노트 맥 쓰신 분들은 노트에서 코드를 복사할 때 여기에 빈 공란들이 약간 코드로 인식돼서 버그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점을 항상 주의를 해줘야 되고요. resources라는 걸 사용할 겁니다. 이 resources는 레일즈에서 7가지 액션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추가적인 액션이 필요할 때 하나씩 만들죠. 그 경우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입력을 해주고 콘솔에서 레일즈 라우츠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떤 경로들을 갖고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설명드렸던 index, create, new, edit, show, update, destroy라는 7가지 액션에 대한 각각의 경로들을 여기 prefix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액션 컨트롤러 액션의 순서로 URL 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도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자세한 설명은 제가 다뤄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 중에 이거를 쓴 이유는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하게 한 다음에 어떤 액션은 뭐 어떤 컨트롤러 액션은 자기가 원하는 프리픽스랑 그 URL을 갖고 싶다. 그런 경우 이런 식으로 밑에다가 이 세션 밑에다 추가를 해주면 이걸로 적용이 됩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둘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밸류에이션도 똑같이 생성해줬고 루트는 저희가 이밸류에이션즈 인덱스라고 해서 강의평가들을 모아놓은 곳을 루트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들은 지금은 사용 안 하고 나중에 사용하게 될 건데 포스트라는 메소드로 유저스에 있는 favorite delete와 favorite add라는 액션을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resources가 생성해주지 않는 컨트롤러와 액션의 조합을 밑에다가 추가적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루트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이제 회원가입을 최대한 간단히 짜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을 하려면 일단 저희가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받기로 했었죠. 그래서 파라미터에 이런 식으로 private 밑에다가 유저 파람즈라는 거를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저에서 require를 하는 건데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건 뭐 직접 짜는 코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 포맷을 따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 들어가냐면은 여기 create의 유저 파람즈 new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원래 같았으면 이 자리에 뭐 파람즈 어쩌고 저쩌고 들어갔을 텐데 레일즈 뭐 4부터는 뭐 이렇게 쓰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private가 있는 이유는 이 하단에 있는 정보들은 뭐 아무리 밖에서 접근을 하려 해도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 폼에서 저희가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받는 경우에는 사실 되게 뻔한데 뭔가 저희가 히든 파라미터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파라미터가 노출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물건 어떤 포인트를 쌓는 건데 파라미터가 노출돼 있으면은 그걸 뭐 해킹을 당하면은 포인트를 그냥 자동으로 생성해 버릴 수도 있겠죠. 어떻게 잘못된 접근을 해서 그런 경우에 여기 밑에 가려져서 보안도 강화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 즐겨찾기에 추가하고 제거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코드를 쓰면서 보여주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은 많은 기능들을 제가 다룰 수가 없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복붙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유저를 생성하는
컨트롤러 액션들을 다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션에서 로그인 기능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로그인 저희가 일반적으로 유저도 마찬가지지만 디바이즈를 사용했었죠. 근데 디바이즈를 사용했을 때 치명적인 문제가 한둘이 아니어서 직접 짭니다. 이런 식으로 짜면 안 돼요, 원래는. 왜냐하면 패스워드가 하나만 받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보안상의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그 정석적인 그 로그인과 세션을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구현하는 그런 튜토리얼 따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간단히 이메일과 패스워드만 받기 때문에 이렇게 짠 겁니다. 일단은 그 파람즈와 유사한 걸로 세션이라는 예약된 어떤 게 있는데 거기다가 유저 아이디를 담아주면 그것이 로그인이 된 것처럼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메일을 먼저 받고 그것이 존재함과 동시에 패스워드를 받았으면은 그것의 유저 아이디를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루트로 보내주고, 여기는 렌더라는 걸 사용했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죠. 렌더는 뭐냐면은 저희가 유저 컨트롤러에서는 렌더라는 걸 안 하고 좀 더 익숙한 리다이렉트 투 백을 했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이거랑 같은 결과를 보여주겠지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거는 원래 그 폼을 제출하기 전에 있던 페이지로 가주는 거죠. 그래서 로그인을 실패를 했어요. 여기선 회원가입이니까 회원가입을 실패했어요. 예를 들면 이메일이 중복됐다든가. 여기선 그런 걸 체크하는 기능을 따로 넣지 않았지만 원래는 모델에서 다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로 실패를 하면 원래 있던 페이지로 가야죠.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비밀번호를 틀리는 등으로 로그인을 실패했으면은 뉴라는 액션에 갑니다. 근데 여기 앞에 어떤 다른 경로가 없기 때문에 해당하는 컨트롤러의 뉴라는 화면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세션의 뉴는 로그인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 아까 리다이렉트 백이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디스트로이 액션은 엄청 쉬운데 그냥 여기서 저희가 유저 아이디를 넣었던 걸 nil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로그아웃이 되게 쉽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뷰를 짜겠습니다. 회원가입을 위한 뷰를 짤 건데 유저스 new에서 짜면 되겠죠. 참고로 여기 있는 create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evaluation create는 강평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하죠. 필요가 없겠네요. 왜냐하면 new에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저스 인덱스에서 회원가입 폼을 만들 건데, 아닙니다. 유저스 new에서 회원가입 폼을 만들 건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폼포와 폼태그의 차이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 건데, 폼포는 주로 모델을 수정할 때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원가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유저라는 모델에 패스워드랑 이메일을 입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폼포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메일이라는 컬럼 받고 패스워드를 받고 그것을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골뱅 유저라고 되어 있는데 컨트롤러에서 보신 걸 기억하시면은 저의 골뱅 유저에다 user.u라는 걸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여기 이 골뱅이 유저 대신에 이렇게 하는 것과 아예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세션 U에서 로그인 기능을 받을 건데, 제가 이거를 화면에 띄우지 않고 동시에 설명하는 이유는 로그인과 회원가입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세션 U에 있는 코드를 가져오면은 여기는 폼 태그를 사용하죠. 왜냐하면 모델을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 존재만 저희 컨트롤러에서 확인하고 오기 때문에 이 세션즈 패스는 저희가 라우츠에서 아까 이 세션즈 인덱스로 가는 그 프리픽스랑 똑같은 건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냥 폼 태그를 이렇게 쓴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유저인지 확인을 해서 로그인을 시켜주는 거죠. 그 세션이라는 곳에 유저 아이디를 넣어주는 거죠. 이거를 실행시키기 전에 모델 관계를 먼저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모델 관계는 여기서 저희가 아까 레일즈 모델로 생성했던 곳들에서 적어줘야 하는데, 먼저 콜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콜스는 다양한 강의 평가들을 갖고 있다고 했고, 그리고 좋아요가 아니라 여기서 즐겨찾기 기능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MDN을 이걸로 설명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헤즈맨이 스루 관계로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페이브릿이라는 또 다른 모델이 존재하는데 이 유저랑 콜스가 둘이 얘로 연결돼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즐겨찾기라는 게 여러 가지 즐겨찾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냐면 자기가 듣기
듣고 싶었던 강의도 있을 수 있고 뭐 들었던 강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건 절대 들어야 하지 말겠다 뭐 그런 강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favorite이라는 모델에 그 name이라는 컬럼을 추가해서 뭐 자기가 이거는 이제 마크를 해두는 건데 이거는 좋아요한 목록들 이렇게 뭐 따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MDN을 그냥 생성하면 안 되고 스루라는 어떤 다른 모델을 같이 만들어서 걔에다가 이름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 강의에서는 그런 기능까지는 구현을 안 할 거고요. 그냥 좋아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즉 유저랑 코스만 갖고 있으면은 그거를 잘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렉처랑 프로페서를 상위에 갖고 있죠. 코스라는 모델은. 그 다음에 이밸류에이션을 살펴볼 건데요. 이거는 강의평가라는 모델이기 때문에 어떤 강의에 대한 어떤 코스에 대한 강의 평가일 거고 어떤 유저가 작성한 강의 평가일 겁니다. 그래서 둘 다 belongs to고요. 여기 set user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설명하지 않고 이따가 강의 평가 기능을 구현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것도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왜 이런 코드들이 모델에 존재해야 하는지 중 하나인 거예요. 즐겨찾기는 아까 설명해드렸듯이 콜스랑 유저를 상위에 갖고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MDN 관계로 짰고 favorite이라는 스루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 유니크니스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유저 아이디랑 코스 아이디의 조합이 똑같은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냥 쉽게 설명하면 즐겨찾기를 중복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렉처 RB를 살펴보면은 그냥 이거는 단순히 여러 개의 그러니까 하위에 여러 개의 콜스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프로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MDN 그 모델 관계를 그냥 누가 하위에 있냐 상위에 있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경우도 아까 그 evaluation RB의 set user처럼 어떤 즐겨찾기를 구현하기 위한 모델에 있는 코드입니다. 여기는 그 콜스 RB랑 아주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favorite인데 콜스를 해지 메뉴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favorite이라는 걸 스루로 갖고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얘는 그와 동시에 여러 가지 강의 평가를 하기 때문에 evaluations를 여러 개 갖고 있죠. 여기까지 모델 세팅이 끝났고요. 한번 드디어 서버를 켜보겠습니다. 네, 잼을 깔아야 되는데 잼도 지금 하나 추가를 하고 갈게요. 저희가 자동 완성을 아주 간단하게 짜볼 건데요. 그걸 위해서 이 jQuery UI Rails라는 거를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러는 제가 다른 서버를 켜놔서 났던 에러였고요. 그래서 여기서 리프레시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 강의 평가들의 목록을 보여주는 페이지로 루트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 간 것입니다. 이제 회원가입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뉴로 가시면 이런 식으로 폼이 존재를 하고요. 지금 아무 회원도 없으니까 제가 임의로 생성을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회원가입이 됐는데 뭔가 확인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로그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가셔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은 이제 에러가 안 떴고 로그인이 아마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좀 더 잘 확인하려면은 내부바 같은 걸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내부바는 레이아웃의 어플리케이션 HTML에다가 이런 코드를 넣어줄 건데요. 뭐냐면은 홈으로 가는 것과 콜스 리스트로 가는 것, 즉 코스들의 목록, 그리고 새로운 강의 평가를 하는 곳, 그리고 마이 페이지, 그 다음에 로그아웃 기능, 그 다음에 사인업 로그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커런트 유저라는 걸로 체크를 해서 현재 로그인한 경우에 이 네 가지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로그인을 안 한 경우에는 이 두 가지만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 커런트 유저라는 걸 사용하고 있죠. 그거 디바이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건데요.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의 정의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전역에서 쓸 수 있도록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디바이즈에서 로그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그걸로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저희는 디바이즈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코드를 따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어디든 나와 있는 코드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커런트 유저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어서 어디서든지 이게 true를 반환하면 로그인을 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로그인을 제가 이 계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로그인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러그아웃을 하면은 아까와 같이 이 기능들이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홈이고요. 콜스 리스트에도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강의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폼도 없고 이제는 강의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시드를 이용해서 그 코스 리스트들을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도 따로 다루는 이유는 원래 레일즈 뭐 C9 같은 데서 레일즈 그 ID에서 항상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샘플이 나와 있는데 시드를 이렇게 생성하는 건 생각보다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시드는 항상 CSV 파일 같은 걸로 생성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경로를 여기에 시드 데이터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속에 이 세 가지 CSV를 만들 건데요. CSV 그냥 간단하게 컴마로 이루어져 있고 이 라인을 구분하는 것을 엔터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스플릿 기능을 잘 활용해서 시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DB에다가 디렉토리를 시드 데이터라는 걸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경로에다가 세 가지 파일들, CSV 파일들을 만들어야겠죠. 네, 그래서 렉처는 이렇게 5가지 강의가 있는 겁니다. 모델 관계 컨트롤러 자동 완성 폼프 폼태그라는 강의가 있고요. 콜스는 먼저 프로페서 먼저 하겠습니다. 프로페서는 이렇게 5명의 교수가 있고요. 콜시스는 그것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아이디랑 그러니까 렉처의 아이디랑 프로페서 아이디를 하나씩 갖고 있고 참고로 맨 왼쪽에 있는 건 얘네 고유의 아이디이기 때문에 그냥 순서대로 1부터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시드 파일을 저희가 생성했던 CSV에 맞춰서 작성을 할 겁니다. 시드 파일은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샘플이라서 자유롭게 변형을 하시면 됩니다. 효율적으로 시드를 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경로에 있는 CSV를 읽을 수가 있는데 이건 레일즈에 내장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그 슬래시 n 단위로 슬래시 n 단위로 스플릿을 할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엔터 단위로 스플릿을 시켜서 그걸 어레이로 반환을 할 수가 있겠죠. 거기다 이치를 이터레이션을 돌아서 라인에 넣는데 라인을 다시 한번 컴마 단위로 스플릿을 해줍니다. 그 말은 CSV에 있는 그 라인들을 또 컴마 단위로 어레이로 반환을 하는 건데 걔네들을 하나씩 어레이니까 0, 1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렉처 크리에이트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컬럼 그리고 여기에 원래 뭐 id니까 1 이런 게 들어갈 텐데 저희가 CSV인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도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이 상태를 다 저장을 하고 한번 시드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마이그레이션 아까 해줬고요. 이런 식으로 푸츠라는 걸 쓰면은 여기서 시드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콘솔을 켜서 예를 들면 콜스를 보겠다. 이런 식으로 잘 시드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콜스 리스트라는 거를 뷰랑 컨트롤러를 짜기만 하면은 이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겠죠. 콜스 컨트롤러를 먼저 짤 건데 콜스 컨트롤러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콜스 뷰는 인덱스 먼저 그냥 모든 콜스들을 다 보여주는 그런 뷰인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즐겨찾기에 관련된 기능이니까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쇼도 짤 건데 쇼는 각 개별적인 콜스에 대한 뷰이기 때문에 이것도 간단해서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좀 특이한 코드가 있죠. 원래 이거를 컨트롤러에서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뷰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한 경우엔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 여기 적어 드렸습니다. 골뱅이 토탈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0이라는 인티저를 저장하면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골뱅이 콜스에서 즉 콜스는
그 개별적인 하나의 콜스인 거예요. 근데 걔네들을 왜냐하면 이게 개별적인 이유는 쇼를 타고 그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개별적인 콜스들이 여러 가지 이밸류에이션즈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수형으로 쓰고 그걸 이터레이션을 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평가들을 하나씩 E에 넣어주는 건데 이 골뱅이 토탈이 0이었다가 E에 있는 포인트 칼럼에 있는 숫자들을 하나씩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골뱅이 토탈을 반환을 하면은 보여주면은 뷰상에서 총점을 계산해낼 수가 있겠죠. 원래는 이거를 컨트롤러에서 좀 더 자세히 적어가지고 그 전체 강의 수 카운트로 나눠주면은 완벽한 기능이 되겠지만 저는 그냥 최대한 간단히 짜보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콜스 리스트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강의들의 리스트가 생성이 되었고 링크도 제가 걸어줬어요. 이런 식으로 각 하나씩 가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강의평가를 직접 해보는 기능을 짜보겠습니다. 강의평가를 할 때 마치 회원가입에서 했던 일과 되게 비슷한 일을 하는데요. 그냥 유저 뉴랑 크리에이트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유저 파람주도 잘못 가져왔네요. 네, 그러니까 그 뉴에서 이밸류에이션 뉴를 하고 그리고 파람지에 이렇게 원하는 것들을 넣어주면은 그냥 크리에이트가 그냥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은데 다만 한 가지 차이는 저희가 뷰상에서 이 그 폼을 히든 파라미터로 커렌트 유저 아이디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의 문제는 보안상의 문제가 있죠. 제가 어떤 사이트의 회원인데 내 회원 번호가 뭐 5번이다 뭐 이런 걸 알고 있으면은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커렌트 유저의 숫자 같은 거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쓰는 건데요. 모델과 컨트롤러 사이에 뭔가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것들은 밖에서 뭐 개발자 도구를 쓰든 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이밸류에이션에다가 적어놨으니까 이밸류에이션 RB에 가시면은 제가 set user라는 코드를 작성해놨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간단하게 이 파라미터를 받아서 거기에 있는 아이디를 뭐 넣어주겠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밸류에이션 컨트롤러에 돌아와서 이 set user의 골뱅이 유저를 넣는데 이거는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에 정의했던 커렌트 유저를 넣어준 변수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 가지 파라미터를 뷰에서 받고 나머지 하나는 그 백에서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걸 DB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코드를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평을 써야 되니까 강평 폼이 필요하겠죠. 이 경우에는 모델을 건드리기 때문에 폼4를 써야겠죠. 태그가 아니라. 이런 코드가 있을 텐데요. 제가 아까 자바스크립트로 자동 완성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바로 이쪽인데 자세히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되는 원리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데이터가 원래 자바스크립트 코드 쓸 때 이런 식으로 항상 받아와서 걔네 갖고 자바스크립트가 뭔가를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선 자동 완성 오토컴플리트라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콜 시즈는 제가 콜스.all이라고 넣어놨어요. 그거를 맵을 하는데 거기에 레이블 즉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명이 있고 그 괄호에 교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동 완성이 되는 모습을. 그리고 여기는 텍스트 필드이기 때문에 글자를 써서 자동 완성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value를 id라고 지정을 해놓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히든 필드로 id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저희 백으로는 id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는 뭐 대학 영어 뭐 이런 강의를 입력을 했는데 실제로는 id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동 완성을 이용하면은 되게 특이하게 코드를 짤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자동 완성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 JS에 require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거는 이 jQuery UI 사이트에 가시면은 상세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한번 서버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평을 작성할 수 있는 폼이 생겼죠. 여기서 뭐 제가 있던 강의 폼4, 폼태그 뭐 이런 강의들이 있는데 조합이 교수 폼4 강의 있는데 이두희 교수도 있고 정유진 교수가 있는데 둘 중에 뭐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폼태그를 듣고 싶다. 그럼 입력을 하면 이게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했고 포인트 5점을 주겠다. 그리고 내용은 뭐 내용인데 이렇게 작성을 해서 넘기면은
작성이 돼요. 그리고 홈에서 저희가 이밸리에이션 인덱스를 짜지 않았기 때문에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밸리에이션 인덱스를 짜서 작성된 모든 강의평가들을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밸리에이션 인덱스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좀 모델을 제가 원래 이 강의에서 주로 설명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짚고 넘어갈게요. 이밸리에이션즈는 제가 evaluation.5를 넣어둔 어떤 변수고요. 그거를 이터레이션을 돌아서 e에다가 넣어주는데 참고로 링크가 걸리는 이유는 여기 콜시즈의 id 이런 식으로 넘기잖아요. 거기다가 e가 이제 evaluation이고 그 상위에 콜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즉 강의평가 위에 코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수형으로 넘기고 걔의 id 컬럼을 엿다가 넣어주면은 이 경로가 잘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저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밸리에이션이 콜스로도 올라갈 수 있지만 유저도 갖고 있죠. 그래서 상위에 유저로 올라가서 걔의 이메일 컬럼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밸리에이션 콜스로 올라가서 렉처와 프로페서로 또 올라가요. 그 다음에 걔의 컬럼인 네임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게 모델을 아주 잘 짜놓으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주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냥 강의평가 사이트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데 그냥 MDN 같은 걸로는 짤 방법이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짜야 다양한 곳에서 원하는 정보들을 다 뷰에서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밸리에이션은 포인트랑 컨텐트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리프레시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잘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강의평가를 여러 개 작성하면 밑에 쭉 생기겠죠. 하나만 더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명으로 검색을 하면 이두희님이 만든 강의들이 있고요. 이제 자동으로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로 넘어가면 이 강의에 대한 상세 페이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수들의 합인데요. 제가 아까 합을 해서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똑같은 강의에 대해서 네, 자동 완성 강의에 대해서 한번 강의 평가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 점을 더해주면 네. 이거는 뭔가 오류가 있네요.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밸리에이션에는 그냥 강의 평가를 개별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이 점수의 합은 이 상세 페이지, 그러니까 이 자동 완성 강의에 가시면은 4와 2가 더해져서 6이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다 끝났고요. 이제 즐겨찾기 구현만 하면 되겠죠. 여기 있는 강의들을 저희가 한 곳에 원하는 것들만 모아주고 싶은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페이브릿의 코드를 좀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페이브릿 잠시만요. 네, 유저에 하도록 했었죠. 그래서 유저의 페이브릿 에디션이랑 딜리션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유저 모델에다가. 그리고 그거는 그냥 단순히 크리에이트를 하는데 파라미터를 2개를 받고요. 각각 하나씩 넣어주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를 저희가 원래는 회원가입 같은 걸 받을 때 그 컨트롤러에서 썼었죠. 근데 모델에 쓰면은 이걸 어떻게 쓸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하나예요. 여기저기서 써야 하기 때문에 유저 컨트롤러에 정의를 해놓으면 거기서밖에 못 쓰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밑에 얘를 한 번 더 불러주는 겁니다. 근데 다른 명으로 에디션이었는데 그걸 그냥 구분해주기 위해서 애드라고 바꿔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favorite 에디션을 넣어주는 건데 파라미터 2개를 받을 때 user id, 콜스 id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유저랑 콜스 부분은 저희가 그 뷰상에서 파람즈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짜여져 있고요. 딜리트는 똑같아요. 근데 그냥 favorite 딜리션을 실행시킬 뿐이고 딜리트는 모델상에서 지워주는 코드로 작성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드를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루트에서 이 경로를 설정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패스라는 거를 사용해서 이 코드들을 뷰에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콜스 인덱스겠죠. 그래서 코스들의 목록을 볼 수 있는 곳에서 즐겨찾기를 바로 추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 코드가 추가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만약에 그 페이브릿의 존재를 하는지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 해당하는 코스의 아이디 그리고 커런트 유저 아이디가 존재하는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즐겨찾기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제거를 해야 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는 거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추가를 하는 버튼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버튼 2라는 게 되게 안 익숙할 수가 있을 텐데 얘가 어떤 거냐면은 뭔가 그 뷰상에서 HTML 코드들을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것저것 진짜 많은 걸 해줘서 이걸 쓸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여기다가 users favorite delete pass라는 걸 사용했는데 거기에 current user랑 뭐 이런 식으로 문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버튼 2 문법을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두 가지를 비교를 해놨는데 이 패스가 뭔지 보려면은,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면 뭐냐면 유저스 컨트롤러에 있는 favorites add라는 액션, 그것의 패스인 겁니다. 그리고 그 괄호를 쳐주고 그 속에 파라미터 수를 원하는 걸 넣어주는 거고요. 여기에 아예 정확히 같은 코드가 컨트롤러는 유저, 액션은 favorite인데 UID는 current user고 CID는 E의 코스의 I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정확히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코드고요. 저는 패스를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코드를 작성했으니까 콜스 리스트에 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버튼이 생겼어요. 그래서 컨트롤러 간신강에다 추가를 누르면은 제가 유저스 컨트롤러에다 그 코드를 추가를 안 했네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유저스 컨트롤러에서 여기서 불러오는 코드가 필요하잖아요. 그것들을 여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게 제가 그 원본에 있던 거를 여기다 안 옮겨놔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난 에러를 보면은 모델에 있던, 그러니까 뷰에서 모델로 어떤 코드를 호출하라고 하는데 컨트롤러에 그게 없으니까 에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작동한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관심 강의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거 버튼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10가지 강의를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추가 제거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링크를 타고 넘어가서 상세 페이지에서도 각각 하나에 대한 즐겨찾기 추가를 해야겠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아래에다가 이 똑같은 코드를 추가를 해주시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냥 저희는 그러니까 그 콜스에서 쓰고 있는데 콜스 컨트롤러에 아무것도 작성을 안 해도 어디서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유저에 있는 것을. 그래서 상세로 넘어가면 여기에도 똑같은 버튼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마이 페이지에서도 봐야겠죠. 그래서 유저스 인덱스를 제가 마이 페이지라고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도 그냥 아예 유사한 코드를 하나 넣어 주겠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서는 즐겨찾기를 한번 제거를 해버리면 더 이상 보여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딜리트 코드, add 코드가 없어지고 여기에서 그냥 단순히 추가된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를 하면 영원히 사라져요. 그리고 여기서 상세 페이지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밸류에이션에서도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으니까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놓으면 메인 페이지에서 강의 평가들 목록을 리스트를 해놨을 때 그냥 거기서도 추가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이런 식으로 추가를 했으니까 마이 페이지에 가시면 추가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이렇게 같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코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동시에 변하는 겁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